오늘은 렛댐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자기계발 콘텐츠에서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죠. 이 개념은 동기부여 강연가인 멜 로빈스가 소개하면서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책에서도 다뤄집니다. 렛댐 이론의 핵심 의미는 그냥 그들이 하게 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심리적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냥 쟤 나를 싫어하네?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즉 남의 선택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 삶에 집중하라는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렛댐 이론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남의 행동을 해석하고 바꾸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 렛댐 이론은 통제할 수 없는 건 놓아버려라 라는 단순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멜 로빈스는 조금 확장된 버전의 렛댐 이론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렛댐, 남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고, 두 번째, 렛미, 나는 내 삶을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건 렛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고,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이건 렛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렛댐 이론이 왜 효과적인지, 어떤 비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렛댐 이론은 왜 심리적으로 효과적일까요? 이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기존 심리학 개념들을 쉽게 표현한 것에 가깝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라는 건데요. 심리학에서는 통제 가능 영역과 통제 불가능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은 내 행동과 내 선택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은 남의 생각과 남의 감정, 남의 평가입니다. 렛댐 이론은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관계의 집착이 감소한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굳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렛댐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둬라. 이러면 자존감 소모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는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남의 행동을 분석하고 의미를 추측하면서 상처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감정을 굉장히 낭비하는 행동이에요. 렛댐 이론으로 보면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렛댐 이론의 비판도 있어요. 너무 단순한 해결책이라는 건데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직장 문제나 가족 문제, 연인 관계는 렛댐 이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렛댐 이론이 회피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갈등 해결을 안 하려고 하고, 대화를 피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즉 문제 해결 대신 그냥 포기하는 태도가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계발 콘텐츠로 마케팅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렛댐 이론이 크게 퍼진 이유입니다. 렛댐 이론은 크게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멜 로빈스의 콘텐츠와 책 때문인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있던 심리 개념을 그냥 새 이름으로 포장한 것 뿐이다. 그래도 이 렛댐 이론이 실생활에서 꽤 유용한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데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SNS 비교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이럴 때에는 정말 이 렛댐이라는 한 문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남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쓰자는 거죠. 그렇다면 렛댐 이론이 왜 갑자기 한국에서 유행했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은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자체가 타인의 평가를 많이 의식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만 안 부르지? 이런 고민을 살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하든 그냥 두라는 이 렛댐 이론은 사람들에게 많은 해방감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SNS 시대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는 건데요.
요즘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 같은 SNS 때문에 비교가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은 계속 SNS에서 친구들과 여행,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왜 나만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남의 행동에 신경을 끄라는 이 레댐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더 빠르게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짧고 강한 문장이라 바이럴이 잘 됐다는 건데요. 레댐 이론이 퍼진 가장 큰 이유는 문장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심리조어는 꽤 길지만 이건 딱 두 단어죠. 레댐, 렛미. 그래서 쇼츠나 릴스 같은 콘텐츠에서 엄청 퍼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멘탈 강한 사람들이 비슷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쟤 나를 싫어해? 그 사람 취향이야. 쟤가 나를 선택을 안 했어? 네 선택이 문제야. 너 날 인정 안 해? 내 문제 아니야. 네가 인정 안 하는 거야. 즉, 자존감을 타인의 반응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레댐이론은 사실 두 단계의 핵심이 있어요. 남이 어떻게 하든 두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1단계만 알고 2단계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단계가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레댐 사고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포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자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나를 싫어할 자유도 그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취향이다라는 거예요. 친구 모임에 나만 안 불러? 연애에서 선택받지 못해.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네? 하지만 레댐 이론을 정말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붙잡을 이유는 없다. 대신 나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세 번째가 남이 나를 오해할 때조차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한 너무 많은 오해에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즉, 오해를 다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남이 나를 무시할 때조차 내버려 두라는 건데요. 사실 누군가가 무시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시야가 그 정도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삶에 집중하죠. 5번째는 관계가 멀어질 때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많이 관계가 바뀝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나가는 관계를 붙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관계를 그냥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 레댐 사고법의 진짜 목적은 무관심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이 남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충실하자는 거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댐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절대 안 하는 행동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비판하거나 싫어하거나 오해가 생겨도 그냥 과하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행동을 과하게 해석하지도 않는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어? 혹시 나 싫어하나? 그런데 그건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일 뿐이에요. 불필요한 상상과 해석을 우리가 애써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으면 계속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를 만났을 때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그 관계를 더 망치게 되죠. 관계는 자연스러워합니다. 이게 레댐의 사고방식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써요. 화를 내고 설명을 하고 나의 논리를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의 없는 사람을 바꾸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갓세븐 진영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대목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고민 상담을 해주는 영상이었는데 누군가가 이런 고민을 보내왔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그 갓세븐의 진영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뒤처진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다. 그건 내가 겪어봐서 확실히 말할 수가 있다. 나는 언젠가 저 사람을 따라잡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따라잡힐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포텐이 터질 시기가 따로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이나 이 책이나 비교보다는 자기 방향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번째는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람 관계는 계절처럼 변해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건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만약 싸움으로 멀어졌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인간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다. 저는 인연이란 것을 어찌 보면 믿는데 인연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에 따라 그 사람과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연이 끝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은 가게 놔두고 오는 사람은 막지 않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멘탈이 약할 때는 칭찬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무시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죠. 일희일비해요. 하지만 평정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치는 남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자면 남에게 신경 쓸 에너지를 줄이고 내 삶에 집중하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렛데미론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현상 하나를 설명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많이 주목한다고 착각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무대 중앙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다들 자기 인생 보느라 바쁘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학생에게 조금 창피한 티셔츠를 입히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티셔츠를 얼마나 눈치챘는지 예상하게 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학생이 예상하기에 절반 이상이 봤을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20% 정도만 기억을 했죠. 이 말인즉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을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착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말 실수했나?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오늘 좀 이상했나?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사람은 10분 뒤에 그냥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굉장히 편해지는 이유가 인간관계에서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 남의 시선에 덜 휘둘리게 되고요. 비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건 렛댐 사고와 연결되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우리가 렛댐 이론을 통해서 걸러야 할 사람들을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하면 훨씬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해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보다 행동 패턴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은 쉽게 해요.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야, 언제든 연락해. 밥 한번 먹자.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저 사람 말과 행동이 같나 안 같나?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네? 이거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3번 이상 반복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라고 해요. 2번째는 이익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자는 겁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익이 없을 때 나와요. 도움이 필요 없을 때도 연락을 하는지,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의가 있는지, 얻을 게 없을 때도 친절한지, 이걸 알면 그 사람의 인성 수준이 보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상사가 있을 때 말투와 태도가 싹 바뀌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를 평가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성이겠지만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누구나 저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세 번째가 화났을 때의 모습을 보자는 건데요. 사람의 성격은 화났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화가 나면 욕을 하고요. 남 탓을 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의 모습보다 이렇게 감정이 올라갔을 때의 모습이 진짜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보자는 건데요. 누군가가 계속 타인의 험담을 많이 하거나 피해자 역할만 한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험담을 하기보다는 그냥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빨리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사람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렛댐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책을 종이책으로 사서 읽었어요.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에서 읽기도 했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조금 덜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챕터가 여러 챕터가 있잖아요, 책에는. 근데 같은 패턴이 그냥 다른 뉘앙스로만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이 되지만 너무나 조금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읽어보면 또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장용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